한글의 창제 원리와 운용입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에는 초성자의 창제 원리, 그리고 중성자의 창제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에는 자음과 모음의 운용, 쉽게 말해서 자음과 모음의 사용법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크게 연서, 병서, 부서가 존재합니다. 그럼 먼저 한글의 창제 원리 중에서 초성자의 창제 원리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성자는 쉽게 말해서 음절에 초성이 위치하는 자음의 창제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글에서 초성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아음이라고 해서 어금니 소리, 두 번째로 설음이라고 해서 혓소리, 세 번째로 순음이라고 해서 입술 소리, 그리고 네 번째로 치음이라고 해서 입소리,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목청 소리라고 해서 후음, 이렇게 5가지 아설, 순치, 후 좋은 위치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이 5가지의 좋은 위치에 따라서 기본자를 먼저 만들었는데, 이 기본자를 만드는 창제 원리가 상형의 원리입니다. 상형의 원리에서 상형이라는 것은 모양을 본뜨다라는 겁니다. 모양을 본뜸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5가지 기본자를 만들었는데 어떠한 모양을 본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기역이라는 기본자를 상형했다고 나와 있죠. 어떠한 모양을 본떴는지 여기 사람의 그림에서 보면 혀가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를 본떴다는 겁니다. 혀뿌리는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혀뿌리 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라고 해서 기역이라는 글자를 상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음인데, 설음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니은을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그림에서 표현을 해보면 혀가 윗잇몸에 닿는 이러한 모양을 상형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라는 초성자를 만들었고, 세 번째는 순음이라고 해서 입술 소리입니다. 얘는 입의 모양을 본떴다고 나와 있고, 초성자는 미음입니다. 순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얼굴을 정면에서 바라본다면 입술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미음처럼 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입의 모양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순음이라고 만들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미음이라는 초성자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치음이라고 해서 이소리인데, 얘는 이의 모양을 본떴다고 말하고 있죠. 얘를 바탕으로 만든 초성자는 시옷입니다. 시옷 같은 경우에는 이의 모양을 이렇게 상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후음이라고 해서 목청소리입니다. 얘는 목구멍의 모양을 상형했고, 초성자는 이응입니다. 그림에서 표현하면 목구멍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5가지 소리나는 위치의 모양을 번떠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라는 초성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창제 원리는 상형의 원리고, 두 번째 창제 원리는 가획의 원리입니다.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가획자라고 만들었습니다. 가획이라는 건 획을 더한다, 획을 더한다는 뜻이고, 얘는 상형자에 획을 더해서 가획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기역 같은 경우에는 획을 하나 더해서 키읔을 만들었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획을 하나 더해서 디귿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디귿에 획을 하나 더해서 티귿을 만들었습니다. 미음 같은 경우에는 획을 더해서 비읍을 만들고, 그리고 비읍에 획을 또 더해서 피읍을 만들었습니다. 시옷은 하나를 더해서 지읒을 만들고, 그리고 또 더해서 치읒을 만들었고, 이응에 획을 하나 더해서 얘는 여린 히읗이라고 부릅니다. 여린 히읗을 만들었고, 그리고 획을 더해서 히읗을 만들었습니다. 얘는 히읗보다 약하기 때문에 히읗보다 약하다고 해서 여린 히읗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응에서 획을 더해서 여린 히읗을 만들었고, 그리고 획을 하나 더해서 히읗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획자가 만들어졌는데,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가획자를 만든 이유는 가획자가 기본자에 비해서
소리가 더 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획자들은 기본자보다 소리가 더 셌다, 소리가 더 셈, 소리가 더 강했기 때문에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가획을 하여서 글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이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체자는 어떠한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이라고 표현을 하였고, 이체자는 말 그대로 이가 다른이란 뜻입니다. 다른, 체는 몸체자, 형태. 그래서 이체자는 다른 형태를 사용해서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오는 여기에 이응 같아 보이는데 얘는 꼭지가 달려있는 예디응입니다. 예디응. 그래서 다른 형태를 사용해서 예디응이라는 글자 초성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얘는 리을입니다. 리을도 이체자에 해당하고, 그리고 얘는 반치음이라고 부르는데 얘도 다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체자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디응, 그리고 리을, 그리고 반치음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초성자의 창제 원리를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상형의 원리에 따라 기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본자는 상형,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이러한 상형자를 바탕으로 획을 더해서 가획자를 만들었습니다. 가획자를 만드는 건 가획의 원리고, 그리고 원리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이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은 초성자가 창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성자의 창제 원리입니다. 중성자라는 건 음절의 중성에 위치할 수 있는 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음의 창제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음의 창제 원리는 크게 상형이 존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합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음의 창제 원리는 상형과 합성인데, 상형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형의 원리에서 상형이라는 건 초성자의 창제 원리처럼 모양을 본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천, 지, 인, 이 세 가지의 모양을 본떴는데, 자, 천은 하늘이죠. 하늘의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점을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땅의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하나, 사람의 모양, 이렇게 서 있는, 땅에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하늘의 모양을 떠서 만든 이 점 하나를 아래아라고 부르죠. 아래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으라는 모음이고, 그리고 사람은 이라는 모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기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합성의 원리는 말 그대로 합성, 두 개를 합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자를 바탕으로 글자들을 합쳐서 합성의 원리에 따라 초출자와 제출자로 만들어졌는데, 초출자는 기본자와 기본자가 더해진 것이고, 제출자는 기본자가 더해진 초출자에 아래아가 더해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초출자를 먼저 보면 사람에다가 아래아가 있으면 아가 되는 거고, 아래아 밑에 으 있으면 오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아에 이가 있으면 어가 되고, 으 아래에 아래아가 있으면 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네 가지가 초출자고, 이 초출자에 또 아래아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글자가 제출자입니다. 아에 하나가 더해지고, 오에 하나가 더해지고, 어에 하나가 더해지고, 우에 하나가 더해져서 제출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중성자의 창제 원리, 모음의 창제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상형과 합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합용자라고 나옵니다. 합용자는 합용, 말 그대로 합쳐서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만든 글자를 합용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합용자는 참고로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합용자를 만드는 방식이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서 본다면, 첫 번째가 초출자와 초출자를 더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오랑 아를 더해서 와라는 글자를 합용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출자와 제출자를 합쳐서 사용한 건데, 제출자 요와 야를 합쳐서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이러한 글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중성자 하나에 이를 더했고, 네 번째는 중성자 둘에 이를 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성자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훈민정음 어지에 보면 새로 28개의 글자를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개가 모음 글자, 중성자의 글자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 앞에 존재하는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를 더하면 총 11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11개는 독립적인 하나의 글자로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 이 11개의 독립적인 글자 하나에 1을 더했다는 거죠. 그럼 초출자에 1을 더한다면 초출자 어에 1을 더하면 애가 되겠죠. 그리고 제출자 여에 1을 더하면 얘가 되겠죠. 중성자 둘에 1을 더한 경우는 자 앞서 와를 만들었었는데 와에는 오와 아가 있죠. 근데 얘네들은 각각의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1개 안에 독립적으로 각각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와는 중성자 2개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1을 더해서 1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중성자의 창제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형과 합성이고 그리고 합용자들은 참고로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자음과 모음의 운용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운용에서 운용은 사용법 또는 활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의 사용 혹은 활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음과 모음의 운용에는 크게 중요한 게 세 가지 연서와 병서 그리고 부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서를 먼저 보면 연서라는 건 우리말로 이어쓰기라고 표현합니다. 훈민정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응을 순음 아래 이었으면 순경음이 된다. 자, 여기서 순음이라는 건 입술 소리를 이야기를 하고 순음 아래 이응을 이었으면 순경음, 입술 가벼운 소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술 소리 중에 하나인 미음 아래 이응을 적어서 이러한 글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비읍 아래 적으면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쌍비읍, 피읍 아래 적으면 이러한 글자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냐면 앞서 이응을 이어서 순경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순경음 그리고 미음 아래 적었기 때문에 미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는 순경음, 비읍이라고 부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순경음을 만드는 게 연서라고 볼 수 있고 다음으로 나오는 게 병서입니다. 병서는 우리말로 나란히 쓰기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개 이상의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가 있습니다. 각자 병서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이고 합용 병서는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쌍기역, 된소리 기역 같은 경우에는 기역과 기역 같은 글자를 나란히 썼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여기 시옥과 기역 같은 경우에도 다른 글자 합용 병서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서, 우리말로 붙여쓰기라고 하는데 부서는 초성과 종성을 합쳐서 하나의 글자로 쓸 때 초성과 종성이 놓이는 위치를 규정한 겁니다. 여기에는 하부서와 우부서가 있는데 하부서는 아래로 붙여 쓴다는 이야기고 우부서는 오른쪽으로 붙여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 아래아래 적을 때 밑으로 적어서 이렇게 하부서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억에 이를 적을 때 오른쪽에 적어서 우부서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기억에로 기억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기억을 보면 이응을 순음 아래 이었으면 순경음이 된다. 얘는 연서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여기 기억의 예시를 보니까 순경음 비읍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 니은의 가이에로 니은을 들 수 있다. 니은은 나란히 쓰기 병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는 각자 병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니은을 보니까 각자 병서가 사용됐죠.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니은에 나기 때문에 합용병서입니다. 디귿을 보니까 합용병서라고 볼 수 있는 예시는 없죠. 합용병서라면 뭐 이러한 형태 아니면 이러한 형태 등등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다가 되겠죠. 2번 문제를 보면 보기를 참고해 다음 내용을 판단해 보자. 자, 선택지 1번을 보니까
기억을 통해 어두의 합용병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 어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어두라는 건 어가 단어고 두가 머리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첫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기억을 보니까 어두에 비읍과 시옷이 사용되었죠. 그래서 합용병사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번으로 넘어가면, 자, 선택지를 바로 볼게요. 기억과 니은에는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적는 합용명사가 사용되었다. 기억을 보니까 합용명사가 사용되었고, 니은에 보니까 비읍과 시옷의 합용명사가 사용되었죠.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5학년도 수능 B형 16번 문제입니다. 보기 1의 학생 의견과 관련된 한글의 제자 원리를 보기 2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보기 2의 한글의 제자 원리를 먼저 보면, 가는 초성자와 중성자는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상형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자에 가획하여 새로운 초성자를 만들었다. 얘는 가획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 같은 경우에는 초성자를 나란히 써서 또 다른 초성자, 얘는 병서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는 기본자 외에 8개의 중성자는 기본자를 합하여 만들었다. 자, 모음에서 기본자 천지인 3가지, 아래아, 이 빼고 나머지는 합성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음자, 중성자에서 합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 1을 보면 기억의 글자 모양이 그 소리를 낼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과 관련되는 거, 이거 상행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가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나는 틀렸습니다. 가획의 원리와 관련이 없죠. 다음으로 학생 2를 보면 휴대전화 자판 중에서 아래아, 이를 나타내는 3개의 자판만으로 모든 모음자를 입력할 수 있는 거, 얘는 보기 2의 라에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합성의 원리에 의해 다른 모음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다 같은 경우에는 병서, 특히 초성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학생 3으로 넘어가면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획을 추가하고 그리고 여기 AA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만약에 A가 기억이라면 여기 AA는 이렇게 각자 병서한 글자를 말하는 거죠. 학생 3은 나에서 말하는 가액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다에서 말하는 병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학생 4로 넘어가면 미음과 미음의 획을 추가해서 만드는 자음들, 획을 추가한다는 건 가획의 원리라고 볼 수 있죠. 나는 설명한다고 볼 수 있고, 미음의 모양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 포함된 미음의 모양은 이들 자음자들의 공통된 소리의 특징을 반영한다. 이 자음자들의 공통된 소리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자 외에 8개 중성자를 만드는 모음의 합성의 원리입니다. 관련성이 없죠. 자, 마지막으로 학생 5를 보면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면서도 받침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글자 수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학생 5가 말하는 건 종성의 글자, 받침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얘는 가나 라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2013년 3월 B형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훈민정음에 대한 발표를 위해 학생들이 수집한 자료다.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택지 1번을 먼저 보면 같은 위치에서 소리나는 기본자와 가획자는 형태상 유사성이 있음을 설명한다. 자, 같은 위치는 여기 앞에 있는 위치를 말하는 거고 기본자와 가획자들은 형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 2번으로 넘어가서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3번으로 넘어가서 이체자는 가획자에 한 번 더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는 점. 자, 여기 있는 이체자들이 가획자에서 획을 한 번 더 더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획을 한 번 더 더한다고 이 예딩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디귿에서 획을 하나 더한다고 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읒에서 획을 더한다고 반침이 되는 것도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에 모음의 초출자와 제출자는 기본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얘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기본자인 아래아, 이 중에서 아래아, 오가 합쳐서 만들어졌고 제출자는 오에다가 또 아래아가 붙어서 만들어졌고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에서 받침에 쓰는 자음을 추가로 만들지 않음으로써 문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자, 얘가 종송, 부용, 초송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 9월 B형 16번 문제입니다. 보기 1의 가, 나에 따른 표기의 사례를 보기 2, 기억에서 리을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가를 먼저 보면 여기 풀이를 보면 이응을 순말에 이었으면 순경음이 된다. 얘는 우리가 앞서 했던 연서에 대한 설명이고, 초성 글자를 합해서 사용했던 나란히 써라. 얘는 병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시에서 찾아보면 기억에는 연서나 병서가 없죠? 니은에도 연서나 병서는 없습니다. 자, 디귿에 보니까 여기 연서가 나타나죠? 순경음 비읍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리을에 보니까 시옷과 디귿이란 병서가 존재하죠? 정답은 5번입니다.